눈만 뜨면 경제 기사가 쏟아집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하다고 하고요. 잠재 성장률 떨어진다고 하고 청년 고용률 하락한다고 하고 숫자로 표시되는 것들은 죄다 청년들이 불안하거나 불리한 것들 투성입니다. 오죽하면 이불 밖은 위험하다라는 유행어가 나올까요? 그래도 우리는 내일 아침이면 이불 밖으로 나가서 응시 원서를 쓰고 학원에 등록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축을 할 겁니다. 발렌타인데이에 여자친구에게 초콜릿도 선물하고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잘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KBS 일라디오와 한민족 방송이 공동 기획한 청년 대한민국 경제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 콘서트 진행을 맡은 KBS의 기자 김원장이고요.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강세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침부터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렇죠? 네. 사실 저희가 그래서 작은 핫팩이라도 준비해서 나눠드리고 싶었는데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서 대신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그 온기로 이 공간을 훈훈하게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객석이 300분 조금 넘는데 거의 다 와주셨습니다. 네. 무엇보다 알차고 재밌는 시간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너무 먼 곳에서 오신 분들 있을까봐 저희가 방송 전에 잠깐 여쭤봤는데 심지어 독일에서 오신 분도 계셔서 독일에서 오신 분 어디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알차고 재밌는 시간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몇 분을 직접 뵙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자, 어떤 분을 먼저 만나볼까요? 이렇게 내려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가까이 왔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TV에서만 보다가 처음 제가 TV에 나오나요? 다시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다시 내려올까요, 제가? 자연스럽게 몇 번을 내려와야 되죠? 자, 한 번만 좋습니다. 더 네, 한 기회를. 번만 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결 자연스러워지셨어요. 저희 네네. 처음 뵙는 거 맞죠? 네네네. 네, 저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실물이 저 네. 사진보다 훨씬 더 왜 예쁘신 눈빛이 것 이렇게 같아요. 바들바들 떨리세요? 네. 괜찮으신 거죠? 네네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양유빈이라고 하고요. 네. 27살 취업 준비생 청년입니다. 취업 준비생이시구나. 27살. 네네네. 저 27살 때 두 번째 직장 취업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직장에 들어간 나이도 27살이거든요. 네. 되게 궁금하네요. 그래서 27살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성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성우. 네네. 그럼 성우만 하기에는 얼굴이 너무 잘생기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만 나가도 안 억울하시겠어요? 목소리만 나가도 일단은. 그래요? 네. 그러면은 요즘에 그 특히나 벗어나고 싶은 굴레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굴레에 발목이 잡혀 계신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 네. 굴레에 지금 잡혀 있는데요. 아르바이트. 네, 제가 지금 이제 가족하고 따로 살고 있어요, 일 때문에. 그래서 그 집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얼른 월세도 내야 하고, 그리고 또 성우가 되기 위한 학원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원을 다니기 위해선 비용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하려고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은행에서 이제 청경으로 일을 하고 있고, 네. 저녁에는 또 편의점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그 학원을 제외한 시간에는 친구들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거나 그런 단발성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계속 악순환이 되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아르바이트 때문에 시간은 부족하고 몸은 힘들고, 그래서 이게 계속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게 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안 되셨구나. 네, 저 오늘 좀 피곤한데, 네, 오늘도 이 방송이 때문에 휴가를 네. 내고 왔거든요. 요즘에 뭐 심야 아르바이트도 많이들 하시고 네. 뭐 아르바이트 2개, 3개씩 이렇게 연달아서 네네.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신데 청경 아르바이트 하셨어요? 저도 대학교 때 청경 아르바이트 한 적 있었어요. 정말요? 네, 유니폼 입고 오, 제 유니폼도 잘 어울릴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다 그렇대요. 그저 좋으신가 봅니다. 네. 아르바이트 때문에 아르바이트 굴레에 빠져 계신다고 했는데 네. 소득은 좀 어때요? 그러면 일한 만큼 좀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 아르바이트는 결국 아르바이트일 뿐인 게, 일뿐이죠. 네, 결국 또
혼자 나와 살다 보니까 비용이 계속 벌면 쓰고 월급 날엔 다 카드 값으로 빠져나가고 또 얼마나 하고 싶은 네. 일이 많아요. 한참 나게. 네, 그쵸? 그런 거 다 또 M4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많은 걸 포기하고 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 대부분 취업 준비생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 놓여 계시는 우리 양유빈님이신데요. 오늘 이 경제 콘서트 시간을 통해서 이 힘든 굴레를 과연 잘 벗어날 수 있을지 그 해결책도 같이 모색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한 분 더 만나보고 싶은데요. 어디 계세요? 네, 바로 옆에. 두 분 무슨 사이신 거예요? 오늘 처음 뵀어요. 네. 정말 잘 어울린다. 나중에 이렇게 좀 보시고 좀 이렇게 옆구리도 찔러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이고요. 지금 24살. 현재 취업 준비생입니다. 21살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렇죠? 역시나 취업 준비생이신데 네. 지금 대학 그럼 졸업하실 때가 다 되셨네요. 네, 졸업반이긴 한데 취업이 곧바로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백수보다는 좀 학생 신분으로 더 있고 싶어서 이제 졸업을 미루게 됐어요. 학생 신분을 더 유지하면 뭐가 좋을까요? 학생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취업을 하기가 요즘에는 좀 더 편하고 이제 좀 더 낫다는 말들이 많아서 최대한 미루고 있어요. 보통 요즘에 휴학 1, 2년들은 다 하시죠, 그렇죠? 그 네. 기간에 뭐 연수도 다녀오시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인턴 경험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옆에 앉아 계신 아이고 잘생겼다 양유빈 씨처럼 아르바이트도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20살 때부터 네. 이제 뭐 의류 매장 아르바이트나 카페 아르바이트, 뭐 과외 여러 개 이제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도 하고 이제 학원도 다니면서 자격증도 이제 따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네. 토익 시험 그 가격이 또 올랐던데 네, 공분할 만한 일이죠. 네. 참 어렵습니다. 자격증 이렇게 따는 것도 다 돈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자격증 따서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근데 정작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작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는 이게 확실히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취업만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커서 근데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고민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스펙은 열심히 쌓는데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또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만나본 양유빈 씨도 이수아 씨 같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다 가지고 계시는 이런 고민들 저희가 1시간 동안 함께 나눠보고 얘기해 볼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청년들이 좀처럼 도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대부분의 청년들이 방금 만나본 양유빈 씨나 이수아 씨처럼 이불 속에서만 안주하지 않고 정말 하루하루를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청년 대한민국 경제 콘서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강연해 주실 분은요. 이분 처음에 S본부에서 개그맨으로 시작하셨는데요. 처음에 잘 안 되셨다 그래요. 무명 생활을 아주 오래 하셨대요. 들어보시죠. 그러다가 그 고난을 정말 멋지게 극복하고 우리 곁에 소통 테이너로 다가온 분입니다. 소통 테이너.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는 직업이라고 하는데 자, 오종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연예인 나오는데 별로 안 반가우신가 봐요. 네, 개그맨 오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소통 테이너라고 소개해드렸어요. 예.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저만의 브랜드고요. 제가 올해 이제 96년에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개그맨으로 데뷔했습니다. S본부에서. 그래서 뭐 강성범, 지상렬, 김준호, 심연섭 이렇게 다 동기거든요. 네. 예. 근데 무명 생활이 올해로 이제 20년째. 근데 얼굴 표정들은 조금 나. 근데 얼굴 표정들은 오늘 널 처음 봤는데 무슨 20년이냐 이런 표정들이시긴 한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한 5년 전에요. 제 인생을 바꿨던 질문 하나에 개그맨 오종철이 아니라 오종철의 개그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개그맨을 그만둔 게 아니고 저만 할 수 있는 저의 개그를 제가 스스로 정의를 내렸고요. 소통하면 즐겁잖아요. 그래서 소통의 즐거움을 전해드릴 수 있는 연예인이다.
그래서 소통하는 엔터테이너, 줄여서 소통테이너라는 5글자를 제 직업에다가 제가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이것도 누가 갖다 쓸까봐 지금 뭐 특허청에서 다 상표 출원 다 받았어요. 누구 쓰시려면 돈 주고 쓰셔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도 뭐 쓰겠다는 분은 안 찾아오셨어요. 소통 테이너를 네. 특허청에 등록을 하시려고 했는데 아, 등록돼 있어요. 등록이 돼 네, 있으세요? 네, 네, 네. 근데 사람들 아직 잘 모르네요. 그럼 이 자리에 어. 정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네, 네. 개그맨이 원래 본업이었는데 왜 안 웃기셨을까? 안 웃겼다라기보다 얼굴이 네. 안 웃기졌죠. 아까 뭐 성우분 보고서 뭐 네. 외모가 아깝지 않냐 이러는데 성우가 다 못생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아, 네, 그런 것처럼 개그맨이 꼭 웃기게 생길 필요는 없는데, 근데 세상이 정한 기준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개그맨 만나시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요즘은 왜 개그 콘서트에 안 나오세요? 이러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처럼 공채 개그맨만 3개 방송사 통틀어서 한 2,000명이 넘습니다. 와. 그렇게 많군요. 그런데 개그맨 개그 콘서트에 여러분 몇 명 나오나 한번 보십시오. 한 40명도 안 나오잖아요. 그럼 40등 안에 들어야 개그맨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1960명은 개그 콘서트에 안 나온다고 해서 잘못 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 뭐 문제 있던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의 시선은 뭐 왠지 좀 저희 엄마를 비롯해서 넌 요즘 이렇게 TV 안 나오냐? 지금도 제가 올해 이제 45 됐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저 TV 안 나온다고 네. 걱정하세요. 그래서 저보고 자꾸 무슨 은행 같은데 취직하면 안 되냐고. 근데 45에 제가 어느 은행에 취직을 합니까? 자, 참, 네. 오늘 오종철 소통 테이너가 고민을 듣자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네. 오늘 오종철 소통 테이너가 여러분께 들려주실 강연은요. 네. 제목도 재밌습니다. 당신의 테니스 공은 무엇입니까? 궁금하시죠?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래 연예인들은 좀 받던 박수의 크기가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좀 라디오에서 뵙고 또 오랜만에 뵈셔서 또 제가 또 헤어스타일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아마 좀 뜨문뜨문 좀 기억은 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얼굴은 좀 익숙하시죠? 네, 근데 왜 제 팬들은 저를 이렇게 모른 척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또 이 방송 또 저희 어머니가 또 듣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대한민국의 저를 대표하는 안티 팬 중에 한 명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 또 혹시 제 또 박소리가 작으면 제 진짜 이제 그만둬야 될 때가 됐나 보다 이러실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좀 힘차게 인사드릴 테니까 제가 아직도 인기 되게 많은 것처럼 그냥 함성 박수 한 번만 몰아주시면 안 될까요? 가능하시죠? 자,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소통 테이너 오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니까 좀 편하네요. 인기는 제가 원래 인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함성 환호를 보내주시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제가 인기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환호성과 함성을 질러주시면 저의 없던 인기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짧은 10분간의 강연이어서 제가 좀 오늘 좀 핵심적으로 제가 제 인생을 바꾸게 했던 질문 하나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질문이 아니라 자꾸 답을 바꾸는 데 익숙하잖아요. 똑같은 질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취업이 가능할까?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바꾸면서 살아오는데 좀 익숙한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저의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한번 바꿔보는 시간이었으면 어떨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각자의 테니스 공은 무엇입니까? 네. 이 질문 처음 들어보시죠? 네. 어떤 분들은 무슨 막 스포츠 브랜드가 떠오르시기도 할 텐데. 자, 바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무대에 제 옆에 여기 강아지 한 마리가 축 처져 있습니다. 얘는 지금 지쳤습니다. 얘는 지금 내가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살짝 두렵기도 한 것 같습니다. 뭔가 망설여지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강아지에게 여러분 테니스 공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마 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얘 눈빛이 어떻게 변할까요?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에 총기가 탁 살아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공을 한번 물어오라고 한번 던져보세요. 자, 방금 전까지 바닥에 축 늘어져 있던 강아지는 그 테니스 공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할까요? 네, 뜁니다. 그냥 보통
발걸음으로 뛸까요? 미친 듯이 뛰는 거 여러분 지금 소리 들리세요? 타타타타타 그 뛰어가는 헤헤헤거리면서 여러분 상상되시죠? 네. 자, 그 개가요 그렇게 축 늘어져 있었는데 그 테니스공 하나에 마치 신나게 뛰기 시작합니다. 미친 듯이 뜁니다. 초인적 힘을 발휘해서 초능력자가 됩니다. 공감하시죠? 자, 저는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테니스공이 뭐냐고 여쭙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초능력자로 만드는, 야, 이거 하나만 보면 나는 두려움이 없고요. 이거 하나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이거 하나 할 때는 모든 집중력, 내 능력이 배가 되는, 초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 테니스공이 뭐냐고 여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요즘 대한민국에 저는 이 테니스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없었던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요 나이 32이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요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가, 그 테니스공 하나가 그들을 그렇게 위인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근데 요즘 대한민국 청년 24살, 32살에게 과연 테니스공은 뭘까요? 바로 답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저는 대한민국에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참고로 제 20년 방송 생활 중에 앞에 15년과 최근 5년 활동이 매우 다릅니다. 과연 나의 테니스공이 뭘까라는 그 질문을요 5년 전에 받고, 그때부터 저는 과연 내가 왜 개그를 하고 있었지? 그냥 나 혼자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였나? 아니면 그냥 인기 많이 얻어서 좋은 차를 타고, 또 개그맨 부인들은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저로서 그게 끝났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개그맨 활동을 했나? 그래서 왜 세상이 정한 개그맨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TV 코미디 프로나 예능에 나가서 사람을 웃기는 직업, 그러니까 거기에 저를 맞춰서 살았던 거죠. 2,000명 개그맨 중에 한 명으로.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만나고 나서 개그맨 오종철이 아니라 오종철의 개그는 뭘까? 내 테니스공은 뭐지? 그때 저는 우연하게 발견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웃을 일을 만들어낼 때, 사람들이 웃을 일을 통해서 웃게 될 때 저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 웃을 일 만드는 개그맨이 되자.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 개그를 세상에 웃을 일 만드는 딱 한 사람, 그래서 제 일의 브랜드로 소통 테이너라는 브랜드를 지어주고, 저는 개그맨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직까지 왜 직업의 기준에 익숙한 분들은 제가 저를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뭐 전직 개그맨이셨으며 현재 소통 테이너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러면서 저를 자꾸 은퇴시키세요. 저는 은퇴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오종철의 개그를 재정의하는 순간, 와, 저는 초능력자가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TV 프로그램, 여러분 저는요 TV 프로그램 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방송입니다만 혹시 세바시라는 방송 아시죠? 저는 세바시를 지금 4년째 진행하고 있는 진행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초능력을 발휘했죠. 제가 뜨기 전까지는 제 이름을 걸고 쇼를 할 날이 안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이름을 걸고 쇼를 직접 만들고 직접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매달 제 이름을 걸고 돌아가는 쇼가 10개, 매달 10개가 고정적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지금 이제 요 강연이 마치면 또 제 쇼 하나 하러 또 지금 바로 또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몇 개 정도 좀 소개해드리면, 저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줄여서 꼴통쇼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 됐고요. 지금은 한 100만 명 정도가 듣고 계시는 방송입니다.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저는 나눔도 좀 재밌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소아암 아이들 가발 있잖아요. 왜 필요하신지는 이유 아시죠? 근데 가발을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아이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왜 돈을 좀 여러분 기부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아이는 또 자기 사연을 또 슬픈 듯이 이야기해야 되고. 근데 이건 별로 웃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념을 바꿨어요. 가발 하나가 여러분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10,000원이 아깝지 않은 공연을 100명이 모여서 신나게 놀면 가발 하나 뚝딱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나콘이라는 콘서트를 인디밴드 친구들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올해가 이번 달이 38회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발 총 100만 원짜리 가발 132개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거 세상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거기 오시는 관객분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제 개그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제 10개의 프로그램을 저는 그냥 만들었는데요. 요즘은 기업에서 본인 직원들도 좀 재밌게 좀 교육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전 이게 제가 새로운 돈벌이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지금 이렇게 기업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다니는 강연자로 또 살고 있고요. 또 저는 책을 3권을 쓴 저자의 역할로 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3개월에 한 번씩 또 꼴통 투어라고 해서 좀 새로운 여행의 또 패러다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해외 여행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세상에 웃을 일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그때 저는 초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초능력을 발휘하는 그 테니스공이 무엇인가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들만 셋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아들 셋 얘기하니까 어디서 박수를 많이 주시던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들 셋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 둘인데 나 지금 둘 키우는 거 너무 힘들다. 혹시 제가 한 방에 안 힘들게 만들어드릴 자신이 있거든요. 둘 키우기도 힘드신 분들은요, 꼭 하나를 더 낳아 보세요. 아이 셋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둘 키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사실 지금 둘을 키울 능력으로 셋을 키울 걸 생각하니까 힘든 거지, 아이 셋을 내가 딱 갖잖아요. 그러면 아이 셋을 키울 능력도 같이 태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서 도전하지 않으니까 그 두려움이 크죠? 시작하시잖아요? 그럼 시작함과 동시에 그 능력도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테니스공 만나시면 바로 뛰시면 되는데, 저는 저희 큰아들에게서 테니스공을 3년 전에 발견했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지금 11살이거든요. 근데 8살인데 우리 아들이 또래 애들보다 20kg가 더 많이 나가는 초고도 비만 어린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를 8년 동안 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느긋하게. 근데 우리 아들의 테니스공이 뭔가 봤더니 고무딱지더라고요. 고무딱지. 여러분 딱지 있죠? 딱지. 예. 저는 사준 기억은 한 100장 정도 사준 기억밖에 없는데 얘는 한 400장 모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딱지 전용 가방이 있으세요. 그래서 책가방에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생겨가지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청소할 때 그거 가방 들다가 허리 나갈 뻔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걸 매일 학교에 메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린이들은 40분을 공부하고 10분을 쉬는데 우리 아들은 40분을 쉬고 10분을 딱지치러 학교 가는 거죠. 그 아이를 학교 가게 하는 힘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받아쓰기 시험을 쳐왔는데 20점 맞던 어린이가 40점을 맞춰온 거예요. 아들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문제가 갑자기 쉬웠는지 모르겠는데, 야 아빠 기뻐, 너도 기뻐. 그랬더니 자기 기쁘대요. 여러분, 아이가 기쁠 때 선물하세요. 그래서 야 뭐 사줄까? 그랬더니 아이가 뭐 살라고 그랬을까요? 자, 누군가의 테니스공을 안다는 건 이렇게 그 사람을 초능력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딱지 사라는 거예요. 오케이, 내일 4교시 끝나고 집에 와. 아빠가 한 박스 20개 쏜다. 애가 그때부터 어땠을까요? 에너지가. 다음 날 집에 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자, 다음 날 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기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저희 아들이, 전 우리 아들이 그렇게 반갑게 집에 오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날 아빠 문방구 가요 이러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얘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럼 그냥 보내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애엄마, 야 학원 영어 숙제하고 가. 다른 때 같았으면 애가요 이랬을 텐데, 얘 갑자기 가방에서 영어책을 꺼내서 영어 숙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 그날 우리 아들 원어민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그 숙제하라 그러면 30분 40분 뭐 한 개도 없죠. 에? 하는 놈도 죽겠어, 그걸 보고 있는 놈들도 죽겠어. 근데 얘 그날 5분 만에 숙제 끝내더라고요. 얘 지금 어디 가야 돼요? 문방구 가야 돼요. 얘 원래 영어 숙제 못하는 애 아니었어요. 하는 애인데 지금 영어 숙제는 아무런 장벽이 안 돼요. 왜? 얘는 문방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우리 아들하고 손을 잡고 문방구를 향해서 딱 가는데, 저 8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아들에게서 이 말을 들어요.
아빠 뛰어가면 안 될까요? 너 뛸 줄도 아니? 자, 손을 놓는 순간 애가 뛰는데요. 그 초고도 비만 어린이가 뛰어요. 테니스공 하나에 초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의 테니스공은 딱질까요? 아니죠. 지금은 마술에 미쳐 계세요. 손에서 트럼프를 놓지 않으세요. 딱지는 이미 둘째 동생에게 인수인계가 끝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는요, 마술사가 꿈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요리사가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에게 요리에 대한 재미를 좀 심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왜 요즘 요리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 또 우리 아들하고 같이 요리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삼시세끼를 패러디해가지고요, 자식새끼라고 해가지고 같이 만들어서 아들하고 지금 맨날 요리 가지고서 막 요리해보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아이가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걸 도와줄 수 있게. 자, 요즘은 이 테니스공이요, 기업에도 되게 리더십으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왜? 리더가 구성원에 테니스공을 안다는 건 그 구성원을 초능력자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S전자에서 지금 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2년차 된 어떤 여사원분이 자기 테니스공이 뭐냐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일회용 테이크아웃 커피잔 있잖아요. 그 컵 커버. 그 컵 커버를 모으는 게 자기 테니스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테니스공이에요? 그랬더니 저기 담양에 홀어머니가 사시는데 자기가 나중에 돈을 벌면 엄마 이름으로 된 카페를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 한쪽 벽에다가 자기가 모았던 그 컵 커버를 쫙 붙이는 상상을 항상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터에 나가기 힘들 때, 또 상사와의 갈등으로 힘이 들 때, 회사 때려칠까? 이 생각보다 또 그 컵 커버를 딱 마주하면, 그래, 또 나가야지 하고 또 힘을 발휘해서 또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 뒤에서 그 얘기를 듣던 팀장님이, 야, 그거 나도 도와줄게. 나 하루에 3잔은 마셔. 그 순간 그 사람은, 그 직원은 자기의 꿈을 응원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테니스공을. 여기가 일터라는 생각이 들까요? 아마 또 새로운 사암터로 아마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질문이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전 특히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계신 여러분들이 테니스공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왜?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가다가는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못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20대보다 지금 청년들 20대, 30대는 더 가난합니다. 맞죠? 우리 때는 그래도 일자리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화 시대는 끝이 났잖아요. 이제 뭔가 우리가 초능력자로서 정말 다양한 이 테니스공이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일관된 시스템으로 교육하고 똑같이 취업을 강요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요, 또 여러분들 주변 분들, 또 특히 우리 자녀분들에게도 너의 테니스공이 뭐냐고 여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유태인들에게서 찾았거든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찾으실 테니스공, 저는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종철 소통 트레이너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야, 개그맨이 말을 이렇게 잘하면 아나운서는 뭐 먹고 살아요, 그렇죠? 참 너무하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웃을 일이 요즘에 많이 있으세요? 웃을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오신 분들 뭔가 좀 고민 있고 걱정 있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뭐 아르바이트며 취업 걱정도 많으실 테고, 네. 이런저런 걱정 많으신 분들인데, 그 많이 웃을 일이 있으면은 초능력자가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제 테니스공이, 아까 제가 저를 초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저는 그래서 그 테니스공을 알면 얼마나 좋아지냐면요, 네. 인생이 심플해집니다. 뭔가 행동할 때, 여러분 저는 그런 제가 말을 자주 하는데, 우리는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으로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한다 안 한다로 가야 돼요. 못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왜? 근데 우리가 생각이 좀 생각 많이 하고 실행하면 되지,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근데 하기 전에 하는 생각들은 저는 지레짐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생각이 아니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제가 강연 가서 제가 제 번호를 다 공개하거든요.
저한테 질문하실 분들 또 테니스공이 떠오르면 전화하세요 하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 저 사람 바쁠 거야 라고 전화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생각하신 게 아니고요. 그건 짐작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화하시면 되잖아요. 하셔서 제가 저 지금 바쁜데 좀 이따 전화 주시겠어요? 이러면 자, 행동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생각이 됩니다. 왜? 이 사람 바쁜지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제 이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전략적 움직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한다 안 한다의 기준이 하기도 전에 지레짐작으로만 하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은 지레짐작만 하고 살았는데 그 웃을 일이 제 인생의 테니스공이거든요. 이제는 네. 이게 웃을 일이야 아니야에 따라 제가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는 너무나 심플한 기준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 전화도 받아주실 건가요? 아, 그럼요. 특히 저는 네, 계속 받아드릴게요. 오늘 계신 분들 제가 저 전화 한번 연락처 드릴 저희가 수도 꼭 있어요. 알아. 그래서 참 네. 요즘에 팍팍한 삶인데 웃을 일이 참 중요하잖아요. 아까 뭐 많이 웃을 일이 있으면 초능력자가 된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약간 원더우먼이 된 상상을 해봤어요.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왜요? 어울려요. 어울려요. 네. 네, 평소에 저 엄청 많이 웃는데 아직은 내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꼭 필요하잖아요. 많이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 10개씩 강의를 뛰면서 이렇게 비싼 강의를 많이 받으시죠? 아니에요, 그것도? 네, 그냥 예. 귀한 강사 모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쏙쏙 뽑아서 또 질문도 많이 나누고 또 답변 네. 얻어가는 시간도 저희가 마련을 할 텐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셨어요? 그리고 또 잠깐 하시면 웃을 일은 저의 테니스공이거든요. 네. 예, 여러분 각자의 테니스공이 다 있으신 거니까. 네. 예. 자, 뭐 질문 있으시면 저 질문 받는 시간인가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한민주인데요.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졸업한 후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인데 과연 제가 앞으로 일을 하면서 제가 과연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저의 테니스공을 이제 선택을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하는 건지 네. 이게, 네. 저는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이런 답변을 드려요. 비교 대상이 안 맞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비교 변수가 안 맞아요.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선택이라는 기준에서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거 있어요. 지금 내가 일하지 않고 해보지 않고 이 일이 나한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스스로 지레짐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싫어하는 일도 의외로 저는 개그가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개그맨이라는 일을 지금 20년 했지만 15년은 정말 하기 싫었어요. 왜? 인기도 없었고 맨날 순위로 결정됐고 제가 우리 동네에선 제일 웃겼거든요. 근데 제일 웃긴 애들을 모아놨더니 지상렬은 얼굴만 봐도 웃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뭘 해야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차이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 판을 바꾸니까 제가 직접 하면서 제 개그맨이라는 직업을 바꾼 게 아니라 똑같은 개그였지만 제가 그 개그에 대한 정의를 바꾸고 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조언해 드리고 싶어요. 취업 준비생 중에 한 명으로 살지 마세요. 아까 이름이 한민주의 취업 준비는 과연 무엇일지 스스로 결정하세요. 그래서 과연 취업을 준비하는 수동적 입장일 것이냐 아니면 취업을 내가 선택하는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골라서 정말 내가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그러니까 내가 뽑힐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사를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저는요 방송국이 저를 부르지 않았는데 저는 10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쇼를 직접 하고 있는 기획자이자 진행자의 역할을 얻었잖아요. 뭐 연예인이어서 가능하겠죠? 지금 저 몰라보신 분 더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럼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취업 준비라는 말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이 회사에 못 들어가는 이유를 계속 만들어내는 준비를 하는 게 취업 준비인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취업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기업은요 채용 기준이 선착순인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정보는 내가 앉아서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한다 하는 일에 그 고민을 지금은 좀 버리시고요. 일단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이든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면 거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준이 바뀌지 않을까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정말 하고 싶고 정말 신나게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와 쟤는 저 일이 진짜 맞나 봐. 아니요 전 이 일이 안 맞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만나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하는 일을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싫은 것처럼 대충 해요.
그럼 사람들한테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아, 제가 대충 일하는 건요, 저 이거 일할 저하고 안 맞거든요. 저 좋아하는 일만 저 진짜 만나잖아요. 저 그때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자, 이 변명이 먹힐까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하세요. 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뭔가 압도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되게 달라 보이고 그래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말씀하시죠. 네, 저기.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성공예감의 청자 황지환이라고 합니다. 네, 황지환님. 예, 예. 저도 딱 듣고 보니까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지금 12살짜리 남자의 아빠거든요. 네, 네. 아들 아빠인데 얘한테 제가 어떻게 하면 테니스 공을 찾게끔 좀 하는 방법을 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되게 고민이 우리의 그 장래 희망 때문인데요. 최근에가 이제 처음 장래 희망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라 가지고 장래 희망이 그 대기업 가는 거래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장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요즘 공부하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안 하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런데 한번 그거 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또 나중에 치킨집은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뭐 근데 요즘은 점점 창업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만. 그러게요 말입니다. 저 그래도 그 나이에 아이가 그렇게 정확한 그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도 저는 되게 의미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아이에게 왜 대기업에 가서 네가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소명감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좀 도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자녀 교육의 주체는요, 여러분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를 바꾸시려고 하지 말고요. 저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교육의 주체가 부모 자신이라는 걸 전 듣고서 최근에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교육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의 성향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는 학교에만 맡겨놓잖아요. 저는 오히려 아까 저는 아버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자, 아버지가 먼저 아버님의 테니스공을 찾기 위해서 더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보는 세상은요, 부모가 보는 세상만큼 본대요. 부모가 세상을 좁게만 보고 있잖아요. 그럼 아이는 그 안에서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부모가 넓은 세상을 보여주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잖아요. 그럼 아이는 그만큼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버님이 대기업을 다니시지 않나. 네, 다녔었죠. 그러니까 이제 억울해서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겠다. 그래서 아이가 또 대기업을 도전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버님이 또 이런데 오실 때도 자녀분도 데리고 오시고 또 제가 또 진행하는 쇼도 제가 뭐 홍보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런데 오시면 정말 저보다도 더 대단한 분들 제가 만날 수 있는 기회들 제가 많이 도와드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곳, 내가 누리는 세상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좋은 아버지로서 해주시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 전 나중에 사람 물려주는 게 제 큰 소원입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결국 웃을 일이라는 거, 웃을 일로 인해서 초능력자가 된다는 거, 네. 그만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어떤 일에 아주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성취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도전하고 꼭 성취하는 아드님 취업 잘 되시고요.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기업 꼭 가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나만의 테니스공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개그맨 오종실 씨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는 강연도 들었고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한 가수분이 계세요. 이분은 아주 패기 넘치시는 분입니다. 100세 시대에 정말 100세가 되어도 청년다운 패기와 열정 또 힘으로 노래를 하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큰 에너지를 선물해 주실 겁니다. 가수 서문탁 씨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일단 노래 한 곡 들려드리고 인사 나눌게요. 등대지기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 큰 목소리로 같이 불러주세요. 달 그림자 물결 위
한겨울에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 어질게도 비바람이 저 바다를 덮어 산을 이룬 거센 파도 천지를 흔든다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아 거룩한 섬 정성이여 바다를 비춘다 생각하라 저는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네, 여러분 서문탁 씨였습니다. 가창력이 이 가까이서 보기에 영광입니다. 아니 등대가 뭐라고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등대가 정말 울컥했죠. 그만큼 정말 가창력 정말 대단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실력 인정받는 가수가 되기까지 또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지도 저는 살짝 궁금하더라고요. 아, 네. 저도 뭐 파란만장합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제가 뭐 부유하게 자라질 않았어요. 대부분 가난했죠. 네, 뭐 판잣집 비닐하우스에 살다가 초등학교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뭐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딱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신문 배달이었어요. 신문 배달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새벽에 그러니까 방학 때만 했죠. 방학 때만 이제 새벽에 신문 배달하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가수가 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아르바이트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호프집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학원 강사, 과외도 했었고 또 뭐 과일집도 제가 어떻게 조그맣게 경영을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뭐 경영이라고 그러면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그냥 이렇게 도매하는 데서 앞에서 이제 다이를 하나 놓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뭐 그런 장사도 해봤었고. 뭐 뷔페 식당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많이 하면서 지냈었던 것 같아요. 네. 가수 서문탁 역시 어느 순간에 유명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내 가수 인생에서도 정말 이불 속에서만 있고 싶었던 정말 네.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던 그런 어려운 시절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렇게 보면 좀 순탄하게 살아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 도전을 많이 했어요. 이제 가수가 되고 나서는 그래도 그 전에 생활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뭐그 전에는 가수가 되기 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음악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가수가 되고 나서는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일본에 한 2년 반 유학을 했었고 미국에서도 한 2년 반 정도 유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집에 돈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가져가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벌었던 돈으로 일본 유학에 가고 또 다시 한국 돌아와서 또 열심히 돈 모아서 그 돈 다 가지고 미국 유학 가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다시 제자리거든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뭐 쉽지만은 않았지만 전혀 후회할 만큼 그런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양유빈 씨 들었죠? 우리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알겠죠? 네. 어쩜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고 계신지 그래서 더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서문탁 씨.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 그 기회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러시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내가 지금 너무 늦은 게 아닐까,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좀 고민하시고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상 조금 늦게 피더라도 결실 있게 피는 꽃이 참 아름다운 거잖아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성공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돈만 많이 벌었어. 그래서 성공을 했다고 쳤을 때, 혹은 또 뭐 사회적으로 명성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런 성공들은 사실 반쪽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다른 반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근데 그 다른 반쪽이라는 거는 진정한 자아죠. 자아가 있는 성공이어야지만 완전 무결한 그런 성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는 잘 모르고 그냥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가수가 되었을 때는 그냥 가수가 돼야 되겠다,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목표 하나만 가지고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제 자아가 없으니까 그 성공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아를 찾기 위해서 갔던 게 사실은 일본이었거든요. 일본 유학을 갔었던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게 본인의 타이밍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성공의 타이밍은 누구나 다 다른데 자꾸 우리들은 어떤 기준, 불안하니까 자꾸 어떤 기준에 맞추려고 하잖아요. 사회 기준, 사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좀 뭐 나이가 많고 내가 지금은 뭐가 없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거 말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하는 게 사실 맞는 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자신한테 나는 누구인가, 왜 성공해야 하는가, 가수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떤 성공을 원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한 가지 세팅이 됐다고 해서 끝까지 또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저라는 사람이 성장하면서 또 그런 것도 계속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흔들릴 때마다 그 질문들을 다시 밖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안을 바라보면서 계속 질문을 한다면 가장 훌륭한 정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성공 타이밍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지만 성공 타이밍이 올 때까지 성공 예감과 또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우리 서문탁 씨 노래 계속해서 이어드릴 텐데요. 네. 자, 여러분 감상하실 준비 되셨죠? 네, 다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서문탁 씨가 부릅니다. 네. 버터플라이. 이 노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앉아 계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 다 떨쳐버리기 위해서 일어나서 같이 해요. 음악 조금만 키워주세요. 태양처럼 빛을 내는 여러분, 이 세상이 거칠게 많아서도 빛나는 사랑아,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 마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으로. 태양처럼 빛을 내리네요. 이 세상이 거칠게 흘러갔어도 난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해. 세상이 멋지게 버린 꽃처럼 아플 때로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벅차오르 아름다운 여러분. 이 세상이 차갑게 들려도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멋지게 날았다 말래. 여러분, 누구에게나 아픔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날개도 있습니다. 용기 내서 힘차게 다시 한번 날개를 펼쳐봅시다. 빛나는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 한 곡 더 남았어요. 네. 오늘 진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스트레스 다 날려버릴 수 있도록 한 곡 더 신나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뭐 저의 아주 굉장한 히트곡이죠. 3위인 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할까요? 소리 질러! 목소리 안 들려 나 그게. 만백성에게 구하노니 사랑하며 살지어다. 대체
하느님이여 한번 다 같이 잡아줘 나를 하리라 둘이 함께 감기진대 보다 보인 성향나 사랑은 빛인데 꿈에서 함께 나르리라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서문탁 씨 함께 했는데요. 오늘 서문탁 씨 노래 들으면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그리고 뛸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서문탁 씨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청년 대한민국 함께하고 계신데 경제 콘서트 오늘 이 자리에 또 반가운 손님이 와 계셔서 제가 또 만나뵈러 가야죠. 멀리 중국에서 오셨다고요? 안녕하세요. 저 네. 중국어 잘 못하는데 우리 오늘 대화가 가능할까요? 네, 한국어 네. 조금이나 알아요. 네. 중국 사람인데 곽영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국말 많이 배우셨나 봐요. 17개월 동안 17개월 배웠어요. 동안 천재다 그죠? 아니요, 네. 잘하기는요. 그 중국에서 한국 와서 또 한국의 청소년들 많이 만나셨을 텐데 좀 중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좀 특징 다른 점 이런 거 있어요? 특징은 아마 제가 중국에서 고등학교 다녔을 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지만 한국 학생들은 더 공부하는 거에 대해 더 알 쓰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 학원에서 일했어요. 학원에 일했을 때 학생 중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하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네, 한국 학생들이 좀 공부를 독하게 하죠. 맞아요. 네, 진짜 공부 많이 해요. 네,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한국에 오셔서 이제 직장도 한국에서 잡을 생각이세요? 네, 지금 대학원 신청하는 거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렇구나. 뭐가 제일 힘들어요? 사료는 아주 복잡해요. 한국에서 성공하고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더 많이 노력하고 싶으세요? 첫 번째 한국어 잘해야 되고 한국 문화도 잘 알아야 되고 전문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신데 낯설고 새로운 땅에서 하는 도전이지만 꼭 성취하시기를 저희 모두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한 분 더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북 구미에서 왔고요. 네. 예, 얼마 전에 창업한 41세 이범석입니다. 창업하셨군요. 예. 어쩜 이렇게 다 짠 듯이 가까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구나. 구미에서 이곳까지 오셨는데 네. 우리 성공예감이 항상 자영업 편파 방송이다 이런 방송 많이 들으셨죠?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오늘 자영업 하시는 분 오실 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네, 더 반갑네요. 어떤 창업하셨다고요? 저는 14년 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디스플레이 관련한 전자재료하고 전문 케미칼 업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관련된 일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회사 그만두고 개인적으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14년을 몸담으셨던 곳에서 그렇죠.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는 게 참 대단한 열정이 필요하고 또 안주하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시작
창업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을 텐데 예, 그만큼 또 공부도 많이 하셨죠. 예, 창업은 1월 달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냈고요. 준비는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올해 1월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예. 진짜 얼마 안 됐네요. 예, 얼마 안 한참 됐습니다. 바쁘시겠다, 그렇죠? 예. 이렇게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자영업 준비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실 텐데 뭐 조언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뭐 저도 이제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조건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준비하면서 이제 그 규칙을 몇 개 정한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이 이제 빚을 안 지는 거, 빚을 내서 창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하고, 고정비를 최소화시켜서 이제 수입이 없더라도 일단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 기간까지 갈 수 있느냐를 계산하고, 그 기간 동안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 규칙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사업 더 많이 번창하실 텐데 노하우 생기면은 저희 언제든지 문자로 좀 비법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꼭 불러주십시오. 번창하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분만 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굴이 이렇게 작을 수가 있어요. 와, 신기하다. 그 김송희 씨 맞으시죠? 네. 네, 매주 저희 그 목요일에 출연하시는 서강대학교 정유신 교수님 계세요. 네. 팬이시라고요? 네, 아무래도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거에 체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더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계셨군요. 네, 네. 정유신 교수님 많이 좋아하실 텐데 제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선물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 취업 준비생이라고 들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7 됐습니다. 27 됐어요. 요즘 다들 동안이에요. 아, 궁금하네. 스펙 쌓느라 요즘 한참 바쁠 텐데 어떻게 지내세요? 스펙이 제가 자격증이 준비했던 게 2년 전에 다 이제 1년이 돼서 만료가 돼가지고 다시 따는 중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격증에 만료가 있어가지고 네. 힘들게 땄는데. 정말 하기 싫지만 남들이 다 있는 거라서 또 안 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증 준비하세요? 지금 토익이랑 스피킹이랑 컴퓨터 하고 있습니다. 토익이요. 이게 취업할 때도 필요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직장 들어가면 또 승진할 네. 때도 필요하고 저도 아주 그냥 죽겠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스펙 쌓느라 참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마음, 답답한 마음을 저희가 조금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스펙을 쌓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지 잠시 후에 시작될 두 번째 강연에도 여러분들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푼수 같죠? 저희가 우연치 않게 우리 젊은 분들 목소리 들었는데 정말 중국이 우리 곁에 많이 다가와 있네요. 그죠? 네, 중국에서 공부하러 온 친구와 또 중국을 공부하는 친구 만나봤고요. 자, 방금 스펙 쌓기에 고민하는 그건 비단 우리 젊은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입사 이후에 저희도 시험을 보거든요. 저희도 그 시험을 봐요. 입사 이후에도. 그러니까 어쩌면 스펙이 우리 인생을 따라다니는데, 자, 다음 이어질 강연 제목은 스펙보다는 스토리다. 오늘 강연 이분은 정말 프로 장사꾼입니다. 진짜 장사 잘해서 성공한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청년 사업가시고요. 자, 창업 마스터시자 총각내 야채가게 대표인 이영석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 집 앞에도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총각내 야채가게. 고맙습니다. 고객님 네. 감사합니다. 아직 네, 총각이신 건가요? 저는 다시 태어나면 꼭 총각으로 살고 싶습니다. 자, 여기저기서 이 대표님 강의 듣고 싶다는 분들이 참 많아서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왼손으로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는 규모가 얼마나 됐습니까? 야채 가게가. 처음에 시작은 트럭으로 행상하신 분 조수 생활을 했어요. 2년 동안. 네. 네. 그러다가 가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가게를 처음 차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인사를 잘하니까 저희 옆집에 개인 택시 하시는 선생님이 넌 뭐래도 먹고 살겠다고 내가 혹시 도울 일 있으면 찾아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창업을 해야 되는 돈이 없으니까 갑자기 그 선생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찾아오라고 해서 찾아왔다 했더니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그럼 빈말로 하신 말씀이래요. 보통은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빈말로 했던 뭐 했던 책임지시라고 그래서 은행 끌고 왔어요. 제가 그 사장님 은행 끌고 와서 300만 원 빨리 찾아서 나 달라고.
그래서 300만 원 빌려가지고 1993년도에 300만 원 큰 돈이거든요. 그 돈 이제 빌려서 트럭으로 이제 행상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총각내 야채 가게 몇 개입니까? 지금 이제 저희 야채 가게는 40개가 있고 또 주스 매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60개 정도 됩니다. 저희 회사 앞에도 있습니다. 네, 주스 네, 맞습니다. 가게도. 네. 자, 저희 이 청년이 작은 정말 야채 가게 그 전에는 정말 트럭 행상에서 보조하시다가 연매출 수백억을 올리는 CEO가 되셨는데 그 비결이 뭔지 자 스펙보다는 스토리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그 사실 좀 전에 그 종철 씨는 제 15년 지기 친구예요. 예, 종철 씨가 이제 먼저 이렇게 분위기 되게 띄워놓고 또 우리 가수 선생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그 선생님이 이제 물 뿌려서 분위기 더 띄워놓으시고. 그래서 제가 앉으면 생각했죠. 아, 나도 물을 뿌려야겠구나. 그 참고로 이 어차피 동영상은 이게 촬영 안 하죠? 하나요? 불 좀 다 켜주시면 밝게 켜주시면 왜냐면 야채는 어두우면 잘 안 팔리거든요. 예, 밝아야 돼. 그래서 저도 이제 물을 준비했는데 지금 또 다시 앉아 계신 모습 보니까 뿌렸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또 저희 홈페이지 댓글 달 것 같아서 그냥 뿌리지 않고 제가 이제 마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배고프세요? 배고프세요? 아니, 표정들이 배고프신 표정이세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오기 전에 짬뽕 먹고 왔어요. 제가 돈을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먹기 위해서 벌거든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먹고. 근데 먹는 것들이 많이 먹으면 조금 저거 한 것 같고 조금씩 먹는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은 스토리가 중요하다. 스펙보다는. 저는 아까도 뭐 토익 공부하고 저는 사실 토익 공부해 본 적도 없어요. 제가 토익 공부한 애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토익 공부해서 뭐에 써먹을래? 아니 내가 이제 영어를 관련된 일을 할 것 같으면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지 말고 그 돈으로 학원 다닐 돈으로 현지에 가서 한국인이 한 명도 없는 데 가서 3개월만 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30년 배운 것보다 영어 더 잘한다. 왜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벼랑 끝에 나를 세우라고. 우리가 언어라는 것도 제가 볼 때 보면 내가 절실하면 습득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신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 그 고통을 이겨낼 만큼만 준다는 말. 저는 사실 이제 남들이 너한테 뭐 장사한다, 뭐 사업한다, 저는 이제 그런 말을 되게 싫어요. 왜냐면 저는 나답게 사는 게 내 삶이지 내가 누구랑 비교당하고 누가 나를 평가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티가 되게 많아요. 아까 종철 씨가 이제 연락처를 알려주고 사람들이 연락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상에는 3가지 할 일이 있다고 얘기해요. 내가 할 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할 일, 네가 할 일, 하늘이 할 일. 예를 들면 내가 누구한테 연락하고 안 하고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그걸 받고 안 받고 누가 할 일이에요? 네가 할 일. 근데 우리 네가 할 일까지 고민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다시 돌아와서 저는 스펙이 하나도 없잖아요. 스토리만 있잖아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스펙이 좋아요. 근데 스토리는 하나도 없어요. 공부 잘한 게 다예요. IQ가 158. S대를 전체 수석으로 졸업한 여자예요. 책을 2주씩 읽어요. 대각선으로. 이런 여장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근데 그 여자도 어떻게 꼬셨냐? 저는 스토리밖에 없잖아요. 식당에서 어떤 여자가 예쁘게 밥을 먹어요. 그래서 말을 거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그 말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누가 할 일이에요? 그 여자가 할 일이에요. 제가 트럭으로 야채 팔 때였어요. 너무 여자가 예쁘게 밥을 먹이려 해서 얘기했죠. 혹시 야채 안 필요하시냐고. 그랬더니 저를 재수없다는 식으로 아래 위로 쳐다봐요. 어찌됐든 내가 할 일만 하면 되잖아요. 다시 물었죠. 그럼 과일 안 필요하시냐고. 그때 수저하고 젓가락 놓고 나갔어요. 여기서 제가 포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포기란 단어는 채소 파시는 분들 중에 배추 파시는 분이 쓰는 단어다. 우리가 포기란 단어는 우리 사전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배추 파시는 분들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쫓아다녔어요. 얼마 동안
2달이 넘게 쫓아다녔어요. 그 연락처를 받아냈어요. 연락처를 받아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연락을 해야죠. 이것도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또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한 달이 넘게 매일 뭘 보냈냐? 야채 가격표를. 풋고추 한 봉지 1,000원, 대파 한 단에 1,000원, 꽈리고추 한 봉지 1,000원씩 이렇게 한 달이 조금 지나고 나서 그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공부를 통해서 보는 세상보다 경험을 통해서 보는 세상이 더 넓고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여자가 감동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답장이 왔어요. 연락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여기서 또다시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선생님들, 이건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또 보냈죠. 이렇게 해서 6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 9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가 남들이 얘기하는 최고의 대학, 최고의 학교를 다 나왔어요. 서초초등학교, 서초중학교, 서울고등학교. 사람들은 이제 야채 파니까 시골에 살았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강남에서 야채를 팔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많냐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의 역할이에요. 항상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모는 아는 만큼 자식을 가르친다는 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앉아있는 태도, 저를 바라보는 눈빛, 그 다음에 어떤 경청하는 태도, 이거 전부 다 누가 가르쳤냐면 부모가 가르쳤어요. 저희 아버님은요, 어릴 때부터 저희 삼형제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 근데 그거를 자기가 제일 잘한다. 그걸 우리는 가치라고 얘기한다. 내가 리더의 역할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참모의 역할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이 있다. 근데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삼형제가 이렇게 아버님한테 똑같이 받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남한테 명령받는 걸 못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명령하기 전에 알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야, 넌 뭐래도 먹고 살겠다. 뭐라든지 넌 잘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반대로 제 동생은 또 저랑 또 성향이 반대예요. 시키는 건 잘합니다. 시키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까라고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다루는 게 농산물이잖아요. 그래서 농산물로 다뤄봤어요. 농산물은요, 하품, 중품, 상품, 특품이 있어요. 이게 농산물의 표준 등급입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사람들한테 절대 과거를 팔아먹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어느 대학 나왔는데요, 제가 어느 기업에 다녔는데요, 뭐 했는데요. 미래를 팔아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과거를만 팔아. 내가 무슨 자격증도 있는데요, 뭣도 있는데요, 대학은 어디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미래를 팔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하품 인생이 누구냐면 꿈과 목표가 없는 사람들. 이게 하품 인생이라고 제가 얘기해요. 중품 인생은 누구냐? 꿈과 목표는 있어. 근데 행동은 다르게 해.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너 뭐가 되고 싶니? 행복해지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기업의 CEO가 되고 싶어요. 근데 하는 행동은 절대 그렇지 못할 행동을 해. 상품은 누구냐? 꿈과 목표는 뚜렷해요.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한 것처럼 지가 하고 싶은 것만 열심히 해. 이 사람이 상품이. 특품은 누구냐? 꿈과 목표는 정확해. 근데 본인이 하기 싫은 일도 최선을 다해. 제가 트럭 행상 조수 생활을 2년 동안 했는데 월급을 10원도 받지 않고 일을 했어요. 왜 월급을 받지 않고 일했냐? 아버님이 어릴 때부터 이야기했어요. 뭔가 배우려면 충분한 대가를 치르라고. 대가를 치지 않고 얻는 것은 네 게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대학 다닐 때도 돈 내고 다녔는데 내가 이 일을 배우고 싶고 저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돈을 받으면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스승님한테 얘기했죠. 스승님, 제가 돈을 내야 되지만 돈을 받지 않고 그 대신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만든 법칙이 있어요. 2대 2대 2 법칙. 다른 사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하고 다른 사람보다 2배 성과 내고 다른 사람보다 2시간만 늦게 퇴근해라. 근데 이걸 왜 만들었냐면 제가 학창 시절 때 공부를 더럽게 못했어요.
서울고등학교 3,600명 학생 중에 3,600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학급이 20반까지 있고요. 한 학급에 60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1,200명씩 정규 학생 수가 3,600명인 거예요. 친구들이 저한테 뭐냐면, 야, 너 어떻게 꼴등을 그렇게 놓치지 않고 그렇게 마음이 초심을 잃지 않냐고. 그 제가 얘기했죠. 말 똑바로 해, 이 새끼들아. 네가 보면 이 새끼가 꼴등이지만 내가 뒤돌아서면 1등이야, 이 새끼야.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공부는 못했지만 제가 잘했던 게 있었어요. 뭘 잘했냐면 청소 잘하고 정리정돈 잘하고 남의 이야기 들어주고, 이렇게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컬러의 옷을 좋아하는지 이런 걸 인지하는 속도가 남들보다 빨랐어요. 트럭으로 행상을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스승님보다 2시간 일찍 나가서 일을 하고 2배 성과 내고 2시간 늦게 내고, 학교에 할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놀라운 거 뭐냐면 남들이 놀 때 공부해요. 남들이 잘 때도 공부하더라고요. 남들이 먹을 때도 공부하더라고요. 그때 깨우친 거 뭐냐? 아, 저 친구들이 저분들이 왜 공부를 잘하는지 깨우쳤어요. 제가요, 심심하면 일부러 명문대학의 도서관에 가봐요. 지금은 통제하는 시스템이 잘 돼서 못 들어가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 왜 이분들이 공부를 잘하는가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공부 못하는 대학에 한번 가보세요. 공부를 잘 하지 않는 대학에 가보면 놀라운 거 뭐냐면 도서관이 켜있지도 않아요, 불이. 그리고 자기가 왜 공부를 못하는지 몰라. 똑같아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예전에 내가 뿌린 씨앗이다라는 말. 내가 이만큼 사는 건요 다 내 이만큼만 뿌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미래를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미래에 내가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만큼 대가를 치른 사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생들 만나보면 취업 준비생입니다 이런 말 많이 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뭐냐면 취업 준비생이라는 말. 인생을 준비해야지 무슨 취업을 준비해요. 자기가 삽자루 들고 있는지 포크레인을 운전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지 금방 주제 파악해보면, 내 가치를 파악해보면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린 뭐냐면 나를 몰라. 저는 이런 얘기해요.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성장하려고 해라. 사람들은요 성공에 무슨 미친 사람들 같아요.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누가 정해요, 선생님들? 내가 정해. 근데 우린 내 성공의 정의를 못 정해. 왜냐하면 남하고 비교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절대적 빈곤은 없다. 상대적 빈곤만 있을 뿐. 선생님들, 사는 거 되게 간단해요. 뚱뚱하면 날씬해지면 돼요, 그쵸? 멍청하면 똑똑해지면 돼요, 그죠? 가난하면 부자 되면 되잖아요. 어려워요? 되게 쉬워요. 근데 왜 어렵냐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충분한 대가를 치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서문탁 선생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어렵게 삶을 사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하지만 과거를 팔아먹는 거 싫어하니까 과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상 자지 않아요. 저희 집에 TV 없어요. 라디오만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요. 아는 만큼 부모는 자식을 가르친다. TV는 사람의 생각을 정지시키는 최고의 훈련이다. TV 볼 시간에 책을 읽고 너를 바라보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너를 알아차리면 세상이 되게 행복할 것이다. 우리는 어때요? 남의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면 남의 이야기 엄청 많이 해요. 제가 가끔 댓글 달고 싶어요. 너를 봐라 이 새끼야. 남의 얘기하기 시간에 매일 저녁에 나한테 이렇게 일기장 만들어가지고 내 자신한테 감사한 3가지씩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세상에 전부 다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어때? 그런 거 안 해요. 안 하고 자꾸 남하고 비교해. 상대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도 다 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스펙 필요 없어요. 저희 와이프가요, 저보다 토익 점수 저희 앞에 거의 만점에 가깝지만 놀라운 거 뭐냐면 외국 가면 영어 제가 더 잘해요.
저희 와이프는 문법이 안 맞으면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막 던져놓고 네가 알아듣던 말든지 내 의사만 계속 표현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언젠가 알아들어. 너 그 말이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는 거 되게 쉬워요. 스토리 많이 만드세요. 스토리. 근데 그 스토리도 뭐냐면 남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스토리 만드세요. 요거 조금 발 담궜다가 빼지 말고 담궜으면 확실하게 인정받고. 이건 습관이거든요. 또 뭘 하면 야 청소 하나만 시켜봐도 금방 알아요. 강의를 듣는 태도만 봐도 금방 알아요. 강의를 듣는 태도가 좋은 분이요, 다른 데 가면 태도가 나쁠 것 같으세요? 분리변의 법칙이에요. 절대 좋습니다. 근데 남의 이야기를 듣는 태도가 나쁜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다른 태도가 좋을 것 같으세요? 절대 좋지 않아요. 분리변의 법칙이에요. 선생님들, 오늘 이 순간부터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셨죠?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총각내와 체각의 이영석 대표였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어요? 네. 오늘 경제 콘서트에 참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성공신화 CEO시잖아요. 전설이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많은 것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가 질문 좀 받을게요.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네, 저는 떨리네. 네, 저는 3번에서 온 박성욱이고요. 뭐 질문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먼저 대표님 또 만나게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액세서리 및 자파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이제 손님분들이 매장에 오시면 인터넷에서 똑같은 물건인데 왜 여기는 인터넷보다 더 비싸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구조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 매장보다는 가격이 더 비싸게 판매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이제 핸디캡을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정답은 아니고 해답만 드리면 이런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서 상사한테 혼나는 거, 내가 매장을 운영해서 고객님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는 거, 이거는 내가 버는 수입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직장하는 사람들이 윗사람한테 혼나잖아요. 기분 되게 나빠하잖아요. 나빠할 이유 없어요. 내가 받는 급여의 일부분은 혼날 수 있는 비용도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매장에서 물건을 팔아 소비자가 컴플레인을 걸어 소비자가 뭔가를 해, 그것도 다 내가 비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집을 출근할 때 나를 놓고 나오지 못해.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해요. 창업을 하거나 장사꾼이 되려면 출근할 때 너를 집에다 놓고 나와라. 그리고 네가 하는 일에 갔을 때는 철저하게 그 하는 일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그거 잘 못해.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광대가 돼야 돼. 내가 이럴 때만큼. 그래야 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장님이 버시는 수입에는요, 그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받아들이고 사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표정 안 좋으신데요? 네, 인정이 안 되세요? 너무 적어 그래도. 그렇게 성공해 나가는 발을 뗐으면은 참 다행인 거고요. 저희 성공회감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방송을 많이 들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어느 업종 가릴 것 없이 많이 어렵다, 불경기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 특히 너무 오늘 또 장사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만 부탁드리면요. 그거는 이런 것 같아요. 경기가 여러분 좋았을 때 다 잘 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다 망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다르냐면 나하기 다른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낮에 안동국시라는 걸 먹었는데요. 거기 사장님을 저는요 항상 이렇게 사람 관찰하는 게 습관인데 놀란 거 뭐냐면 카운터에서 67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90도로 인사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제가 볼 때 절대 그 선생님의 매장은 불경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창업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배우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트럭 행사에서 매장 오플 할 때까지 교육비로만 수억 원을 썼어요.
돈을 전달하는 방법, 돈을 앞면으로 주는지 뒷면으로 주는지, 소비자랑 눈빛을 어떻게 마주쳐야 되는지, 소비자한테 칭찬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은 무슨 스피치냐, 뭐 코칭, 그다음에 NLP 이런 모든 교육 과정들이 있지만 예전엔 그런 거 없었어요. 그 옛날에 스피치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말 잘하는 거였어요. 옷 입는 거요. 자영업자들, 저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전부 다 산악인 같아요. 제가 산악인 한 분 계시네요. 네. 식당에 가면 전부 다 등산복 입고 계세요. 산도 아니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뭔가를 시작할 때는 철저하게 배우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배우고 준비하지 않아요. 아나운서가 되실 때 발성 연습, 발음 연습 다 하고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안 하고 될 수 있나요? 아나운서 제가 볼 땐 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어떤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시장님, 창업도 라이센스를 만드십시다. 라이센스를 만들어서 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한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요. 우리 가까운 나라의 모 나라만 봐도요, 그분들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사실 그분 가식적이지만 놀란 거 뭐냐면, 어찌됐든 소비자는 가식적이든 가식적이지 아니든 그 친절함을 우리는 사고 팔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배우지 않잖아요. 나중에 안동국시 꼭 드셔보세요. 모 동네에 있습니다. 자, 무엇인가 벽에 부딪힐 때 저 우리 이영수 사장 이야기하신 것처럼 벼랑 끝에 나를 세우고 내가 할 일 묵묵히 하고. 네.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1부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일라디오와 한민족 방송의 공동 기획한 청년 대한민국 경제 콘서트, 오늘 준비한 시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힘이 좀 되셨어요? 네, 내일은 성품예감의 인기 코너 원탁의 기자들 소환합니다. 똑똑하고 멋진 기자분들과 함께 우리 청년들이 빠지기 쉬운 경제적인 함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자,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KBS의 기자 김원장이었고요. 아나운서 강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